또 사랑해 듬뿍 사랑해 존경하는 인천 시민 여러분, 인천은 이제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태 이제 부산에 밀리다가 이젠 부산을 제치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천의 발전상은 여기 계신 안상수 시장님의 업적이 저는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동산 개발 운운하면서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 인천의 도약적인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의 관문입니다. 하늘길의 관문이고 모든 대한민국의 첨단 산업들이 수출하는 그런 수송로가 인천공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천은 이젠 대한민국 첨단 산업들이 몰려드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인천은 대한민국 2위 도시를 넘어서서 4차 혁명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오늘 인천을 찾은 것은 지난 4.12 우리 보궐선거 때 인천에는 보궐선거가 제 기억에는 없지만은 경기도의 보궐선거에서 4곳 중에 3곳을 압도적으로 우리 수도권 주민이 선택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 수치나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언론 보도와는 달리 우리 자유한국당에 대한 숨은 민심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선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저희 당의 지지율이 40%에 이르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 지지율만 복원하게 되면 좌파 3명에 우파 하나가 나온 이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이길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첫째가 문재인 후보, 친북좌파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안철수 후보, 그분은 박지원 그늘에 있는 위장보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소위 분류는 강남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심상정 후보하고 좌파 후보가 3사람이 나오고 우파 후보는 홍준표 하나뿐입니다. 다른 분들이야 사실상 별 의미가 없고요. 홍준표! 지금 여론조사 수치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 자체 조사하고는 판이 틀립니다. 지금 대구에 가보거나 경남, 부산, 전부 영남에 가보면 과거 우리를 지지했던 그 압도적인 지지세가 이젠 살아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풍이 불면 이 대선 판도가 나는 바뀐다고 봤습니다. 홍준표! 대전에 갔을 때 요새 첫날 대전 중앙시장을 내가 가봤는데 나 대전 분들이 그렇게 걱정을 하고 열광을 하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우리 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기대 이렇게 컸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우리 그 충청도에서 우리 성향의 분들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TV 토론을 했습니다.
TV 토론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를 보니까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구호를 내는 거, 그거 2002년도 우리 이해창이 구호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2002년도 나라를 나라답게 이렇게 구호를 낸 거는 제가 카피를 만들어서 이해창 구호입니다. 그게 2002년도. 홍준표! 그 옆에 또 붙여놓은 구호 보세요. 든든한 대통령. 그 DJ 구호입니다. 97년도 DJ가 대통령 할 때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 든든한 대통령이었어요. 이게 준비된 대통령이란 구호를 지금 걸어놨는데,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구호는 2002년도 이해창 총재 대통령 나왔을 때 제가 만든 구호고, 그리고 준비된 대통령 구호는요, 아마 인터넷 찾아보세요. 97년도 DJ가 만든 구호가 준비된 대통령입니다. 말하자면 이해창 구호 플러스 DJ 구호 합쳐서 자기 구호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자기 구호가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TV 토론하면서 몇 가지 물어봤어요. 국가보안법 폐지할 거냐? 그게 2003년도 여름에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민정수석이 송영건 기무사령관을 불러가지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마지막에 기무사령관이 나오려고 하는데 문재인 수석이 불러가지고 국가보안법 폐지하는데 기무사령부가 앞장을 서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시를 한 게 2012년 2월로 신동아에 그게 송영건 씨 그 단독 인터뷰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지시한 일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냐 거짓말이면 어떻게 할 거냐? 대답을 안 해요. 또 SBS 토론회 첫 토론회 할 때 노무현 대통령이 박영차한테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았다고, 받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이냐? 이제 그럼 그거 당신 책임질 거냐고 또 물어요. 그래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건 내 사실이 아니면 내 후보가 사퇴했구만. 내가 후보 사퇴할 테니까 그 사실이냐? 이게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요, 계좌 추적을 해보면 딱 그 돈이 들어간 그 계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박영차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돈을 달라고 했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딱 잡았대요. 그래서 아이 거짓말을 지도자가 될 사람이 내보고 막말한다 샀는데, 막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문제다. 홍준표!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냐? 내가 그래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내가 보면서 참 요즘은 뜨고 있죠. 응? 요즘은 또 민주당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남자 박근혜라고 놀리고 그래 놀리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좀 딱한 것은 그분은 참 좋겠어요. 응? 열심히 선거운동해갖고 지지율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요. 자기 주식이 1170억으로 돼 있었는데 한참 지지율 오를 때는 1800억까지 올라갔어요. 그런 내가 쳐다보면서 지지율 올라가면 자기 주식 올라가고 앉아서 부자 되는 게, 지지율 만약 1, 2%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니까. 근데 최근에 주식이 폭락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요, 제가 보건대는 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특히 대한민국은 남북이 극한 대치 상황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노사분쟁이
세계에서 제일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 이런 나라의 대통령은 강단과 결기가 없으면 대통령 노릇 못합니다. 내가 어제 내가 안 후보한테도 내가 안 물어봤어. 사드 배치 진짜 할 거냐? 그게 국민의 70%가 찬성을 하니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하려고 하니까 뒤에 박지원 씨가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그분은 또 그 지난번에 북에 4억 5천만 달러 갖다 주고 그 구속됐다 나온 사람 아닙니까? 박지원 씨가 버티고 앉아 있으니까 배치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쉽게 한다 소리는 못하고 방송에 나와서는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당론변경도 못했어요. 당론변경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DJ 햇빛 정책 개성할 거냐? 거기도 답을 못해요. 햇빛 정책을 개성한다고 하면 호남에, 개성 안 한다고 하면 호남의 표가 한 표도 없습니다. 개성한다고 하면 또 영남이랑 보수 진영의 표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선거 때문에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또 촛불 사태 때 처음에는 현장에 나가서 박근혜 퇴진 서명 받고 난리를 쳤죠. 그런데 중반전 넘어가서 그 무렵에 가서는 신문사설에 나라의 지도자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시위 현장에 가서 같이 부추기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사설이라는 거 거기서도 싹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 데는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면 대통령이 오락가락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은 결단을 내릴 때는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모든 정보를 모아가지고 판단을 한 후에 결단을 내리면 밀고 나가야 돼요. 주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처럼 힘든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강단과 결기가 없는 사람이 올라가면요, 나라에 대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이 인천은 어떻게 보면 남북이 아주 대치하고 있는 그런 대도시입니다. 대도시인데 저희들이 이제 왜 김해공항을 국제공항으로 하나 더 만들자, 유사시를 대비했습니다. 유사시를 대비했어요. 만에 하나 유사시에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표적이 되는 타격점으로 꼽으라면 저는 인천공항으로 봅니다. 인천공항에 미사일 때리고 열 마비를 시켜놔야지 외국에서 전쟁 물자가 들어온다든지 수송기가 못 들어옵니다. 그만큼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민감한 데가 우리 인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 위기, 여태는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핵 저지를 하기 위해서. 에? 처음에 DJ 노무현 대통령 들어왔을 때 북에 남북 정상회담하고 북에 퍼준 돈 전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통일은의 자료를 보니까 DJ 때 현금하고 현물 넘어간 게 22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현금하고 현물 넘어간 게 44억 달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일은의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거의 70억 가까운 70억 달러 가까운 돈이 북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핵 개발하는데 핵탄두 개발을 하나 하는데 아주 작게 걸려도 4, 5억 달러가 듭니다. 4억에서 5억 달러가 듭니다. 핵탄두 하나 개발하는데. 근데 북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이 핵 개발을 한 4, 5억 달러를 어디서 벌었겠습니까?
그 뻔한 거 아닙니까? 진보 좌파 정권 10년 동안 북에 갖다 준 게 70억 불 가량 현물하고 되는데 그 돈을 북에서 얼마나 요긴하게 핵개발 자금으로 썼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해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 핵실험을 처음 했습니다. 그리고 4번인가 5번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왔습니다. 그럼 핵개발이 하루아침에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 4년, 4, 5년 이래 해가지고 그 돈을 전부 모아가지고 핵개발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책임감은 전혀 지지 않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북 핵개발에서 뭐 했냐? 자기들이 70억 불을 가까운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핵개발해서 지금 북한의 핵기술은 거의 정점까지 다 왔습니다. 오죽하면 미국의 칼빈슨호가 동해안으로 오겠다고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한판 붙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판 붙는데 한미 군사동맹으로 우리나라에 협력을 해주고 우리나라에 통보를 해주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94년도에 영변 핵시설을 클린턴 대통령이 공격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통보를 했어요. 이 북핵 도저히 놔두면 안 되겠다. 지금 한창 개발을 시작하는데 때려야 되겠다. 이란 핵폭격 하듯이 이란을 폭격해서 핵개발 못하도록 했거든요. 그래 했는데 YS가 검경 말겠어요. 영변 핵시설 폭격하면 대한민국을 공격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검경 말려서 이제 못하게 했어요. 그래 했는데 20년 지난 지금은 거의 핵기술이 갈 때 갔어요. 그 미국이 오바마 정부 때 전략적 인내라고 했습니다. 참겠다. 근데 끝까지 참다 보니까 트럼프 들어와서 이젠 참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북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때린다면 북이 가만히 있겠느냐? 또 때리는 과정에서 우리 쪽에 알려주겠느냐? 좌파 정부가 탄생하면 저는 알려주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 알려주고 때린다고 봅니다. 미국 대통령은 전쟁할 권한이 2개월가량 있어요. 2개월 동안 의회 승인할 수 없이 전쟁할 권한이 있어요. 2개월 동안 때리고 의회에서 돌아오라고 이제 의결을 하면 한 달 내에 철수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의회 승인 없이 미국은 대통령 단독으로 전쟁 개시할 권한이 2개월 동안 있습니다. 요즘 전쟁에서 2개월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서 좌파 정권이 탄생을 하면 과연 미국이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북을 치겠느냐? 안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면 북에 쪼르르 알려줄 건데 그 알려주면 원래 이게 선제 타격, 기습 타격을 해야 되는데 이 선제 타격, 기습 타격을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않은 순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에 쪼르르 알려줘 버리면 그게 효과가 나겠어요? 그래서 어제 문재인 후보가 홍준표는 자꾸 색깔론 이야기한다. 그러게 색깔론이 아니고 본질론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될 사람의 본질을 보지 않고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해서 되겠느냐. 이번 선거 날치기 대선입니다. 옛날 같으면 1년 동안 검증을 하는데 이 검증할 시간도 없어요. TV 토론 몇 분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북의 인권 문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우리 결정하자. 뭐 그래 하는 거 보고 야 이거 문재인 대통령 되면 자칫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김정은이가 대통령이다. 맞아요.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박지원이가 대통령이다. 안철수 후보 그 포스터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보면요, 국민의당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왜 없었겠어요? 그거는 무소속 후보가 아니거든요. 국민의당이라면 거기는 박지원장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예 포스터에 당 이름 표시가 없어요. 무소속 후보가 아니잖아요. 당에 아마 선거 자금이 이번에 한 80억 들어갔을 거예요. 그건 당 보고 주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무소속 후보 행세하려고 했으면 그 돈 안 받고 그 국민 세금인데 1170억 중에 자기 재산입니다.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떼도 대통령 선거를 할 건데 국민 세금으로 내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어제 내가 잠시 한번 물어봤어요. 왜 포스터 사진이 합성 사진이냐? 그거는 전문가가 알아서 했다. 이제 목하고 몸통하고 붙인 겁니다. 한번 보세요.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합성 사진이래요. 그거는 전문가들이 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토론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서 목은 안철수가 맞는데 몸통은 박지원인가?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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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나라 대통령을 하려고 하면서 국민 앞에 진솔한 모습을 보여야 할 그 포스터 사진에 목은 자기 목을 붙이고 그 몸통은 내 누구 몸통을 붙였는지 야 이상하다. 왜 포스터 사진을 그래 합성을 했을까? 근데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뭐 합성했다 안 했다 말은 안 하고 전문가가 했답니다. 그래서 내 돌아가면서 차 속에서 새벽에 집으로 가면서 야 그럼 몸통은 박지원이 몸통을 얹었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이 어렵죠. 언론 상황도 어렵고 여론조사도 보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이 선거 복잡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 좌파 셋에 우파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 보수 우파들이 뭉치면 안보관념이 가장 튼튼하고 가장 확실하고 이 나라를 지킬 보수 우파들이 뭉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우리가 이깁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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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서 참 여러분들이 좀 뭉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가 그 도지사를 하다가 뭐 당 대표를 하고 원내 대표도 해보고 또 지방에 가서 도지사도 해보고 했는데 국정 경험도 많이 했고 지방 정부 경험도 했습니다. 또 사법 경험도 있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해봤습니다. 다 해봤는데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또 기자들이 막말한다 그거 싶어 내가 하기 싫은데 비서만 하던 사람은요 그거 지도자 될 수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비서만 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컴퓨터 백신 좀 했다고 해서 그거 하나 대박 터뜨렸다고 해서 대한민국 경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홍준표는 사법 경험도 있고 검사 때 모래시계 검사도 했고
정치할 때 저는 개파가 없습니다. 개파에 들어가 본 일도 없고 돕고 다닙니다. 제 힘으로 서울에서 어려운 지역에서 국회의원 4번 해봤고 또 고향에 가서 도지사 2번 해봤습니다. 내가 도지사 2번 하면서 3년 6개월 만에 경상남도 부채를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갚았습니다. 대통령! 홍준표! 대통령! 홍준표! 그 부채를 대통령! 땅 팔아서 갚은 것도 아니고 우리 그 경상남도 그 도의 자산 하나도 판 거 없어요. 행정개혁, 재정개혁으로 내부개혁으로 갚았습니다. 1조 4천억을 내부개혁으로 갚았습니다. 그 개혁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판 붙었어요. 87년도 민주노총 설립 이래 민주노총과 맞붙어서 싸워서 이긴 사람 홍준표가 유일합니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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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파동을 거치면서 1년 동안 정교조 교육감하고 싸워서 굴복시켰습니다. 정교조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좌파 이념 교육이나 시키고 나는 대한민국의 3대 적폐 세력으로 꼽으라면 첫째 종북 세력, 둘째 민주노총, 세 번째 나는 정교조라고 봅니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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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치권에서요 이 3대 세력이 말하는 것은 금기사항입니다. 정치인들이 전부 피합니다. 이 사람들 워낙 무섭거든. 워낙 무섭게 되니까 말하자면 자기들의 기득권, 특권 지키기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들. 우리나라의 근로자의 3%도 안 되는 민주노총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이 나라 기업들이 전부 해외로 다 나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밖으로 나가고 있어요. 국내 투자를 하지 않아요. 자, 현대자동차가 북경, 인도, 이라크 근데 외국에 공장을 짓고 멕시코에 공장을 지으면 현대자동차만 나갑니까? 부품업체들이 수백 개가 따라 나가야 돼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4만 명의 근로자를 취업시키고 베트남의 수출액의 5%를 삼성전자가 수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협력업체에서 따라나는 게 과연 몇 개입니까? 작년에 우리 중소기업이 해외 투자가 6조 4천억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 해외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습니까? 민주노총 강성 기종노조를 피해서 국내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국내 재벌들의 사내유보금이 수백조에 달합니다.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물어봤어요. 왜 안 하냐? 해부주본들 노조만 좋은 일 시킨다. 강성 기종 노조만 좋은 일 시킨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청년 고용 절벽이 나오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이 노조 때문입니다. 강성 기종 노조. 내가 한국노총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소위 민주노총 강성 기종 노조들 때문에 이 대한민국 기업이 해외로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정치인들이 겁을 내서 말을 못합니다. 혓자는 집게비.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겁을 내서 나라가 이 꼴로 청년들의 일자리가 절벽 상태에 가 있는데도 이걸 쉽사리 말을 못합니다. 민주노총이 겁이 나거든요. 그 애들이 뭉치면 국회의원들, 지방자치단체장들, 대통령도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 경남지사로 있으면서 한판 안 붙어봤죠. 한판 붙어봤는데 3년 동안 붙어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이제는 안 되답니다. 요즘 내 깨겠다 이런데도 얘들이 너한테 욕을 안 해요. 안 되더라고. 내가 공식적으로 너희들 깬다. 정교조하고 다 깬다. 근데 공식적으로 홍준표한테 안 되더라고 지금. 어제 토론회에서 봤어요. 안 되면 내가 되면 그래 심상정 후보가 어떻게 깨겠습니까? 근데 그거 안 가르쳐 준다. 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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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이 참 어렵게 살았습니다. 유인물 이제 공부물 들어가시면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희 아버지는 울산의 현대조선소에 임시적으로 경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야간 경비원을. 그때 제 기억에는 일당 800원 받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제가 왜 서민 대통령이라고 타이틀 붙이고 나왔겠습니까? 이 땅에 70%에 가까운 우리 서민들이 세상이 바뀌어도 서민들한테는 감흥이 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이 바뀌었는지. 그래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이 땅의 70%에 가까운 대한민국 서민들이 마음 편하게 자식 잘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5월 5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여기 보니까 인천에는 해경부화라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하는데 해경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당한 서민 대통령 홍준표가 해냈습니다.